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우리 10월 4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지문 읽기, Question 1. 첫 번째 지문은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Welcome back.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정 없이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 Welcome back 이렇게 하시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 실어서 Welcome back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연기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Part 1에서는 radio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technology는 technology, technol 이 부분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technology. 그리고 agriculture, 농업 agriculture라는 단어. 또 출제된 단어들을 보면 pres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요 선물 present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present이라고 발음하고 어떨 때는 present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그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은데 얘가 명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라든지 혹은 현재 뭐 지금 있는 이런 형용사의 의미를 가졌을 때는요. 요거의 발음이 present 이렇게 되고요. 보여주다, 발표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로 출제가 되었을 시 얘의 발음은 present 강세가 뒤쪽에 가고 zent 대신에 zent 발음이 나죠. 자, 이 발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니까 이거 보시면서 명사나 형용사는 present. 동사일 경우에는 present. 그러니까 시험에 이 단어가 보이면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혹은 동사인지 이거를 구분하시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누구's lives are 이런 표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lives 일 수도 있고 lives 일 수도 있는 이 단어도 문법이 뭐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할 때 he lives 그래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lives 발음이 되는 거고 그들의 인생들 명사로 쓰였을 때는 lives라는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문 읽기 1번 지문 어렵다고 할 수 있네요.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아요. 2번 지문에서는 코미디 클럽 광고 내용이었어요. This weekend. This 짧게 weekend. 길게 this weekend. 장음, 단음 구분 잘 해주셔야 됐었고 funnies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요. funniest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잘못 읽었는지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funniest. 이거 잘못된 거예요. funniest가 아니고 funniest. 가장 웃긴 이라는 말이죠. funny라고 발음하시고 그 뒤에 east가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funniest 하고 잘라서 읽는 거는 아니지만 funniest 하고 east 부분이 뒤에 추가된 것처럼 funny까지 발음하시고 east 추가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unniest가 아니고 funniest. Get it?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funniest. 이렇게 발음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comedians가 나왔습니다. comedians. 그리고 comedy. 이 두 단어가 두 개 다 출제가 되었었죠. 강세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comedians 하고 comedy. 발음 연습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세요. Part 2로 넘어갈게요. Question 3. 거리 사진이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있어요. 1명 남자 왼쪽에 있고 그리고 여자. 그래서 남자 1명, 여자 2명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남자는요. 자기의 자켓을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얘가 이거 쓰고 있는 이 행동을 나는 영어로 할 수 없다. 라는 상황이 생겼다면 빨리 그거 말고 묘사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행동은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holding a jacket 걔 머리 위로 over his hea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요 옆에 있는 여자 2명은요. 한 명 여자가 중간에 있는 여자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여자한테도 받쳐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holding a large umbrella for 누구?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for, 걔 친구겠죠? for her friend. 지도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 her friend and herself.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사물은 빌딩이 하나가 나왔고 벤치가 여러 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a building. 벤치는 여러 개래요. Some benches 혹은 several benches 이렇게 하시고 빨간색 자동차가 한 개 있었습니다. A red car. 이 정도의 사물 명사를 사용해 주시면 됐었겠고요. Part 3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Part 3는 놀이공원 방문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4번 문제에서 어떤 놀이공원, which 라고 질문이 시작을 했는데 이 which는 what 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which, what 이렇게 시작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시험만 봐도 which amusement park 어떤 놀이공원이 니네 집에서 제일 가깝니?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떤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놀이공원 이름을 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ich 혹은 what으로 시작하는 시험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준비 시간은 3초밖에 없고 답변 시간 삐 하고 시작하고 이게 진짜 정신없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네요. 한국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고유명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점수 받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 채점자들이 듣기에 이게 뭐지? 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너무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채점자들이 따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영어 표현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는데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련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the one near my house 이거면 해결이 돼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그곳, 그것. 시험에 별게 다 나옵니다. 제일 최근에 간 library가 뭐냐? 이런 시험.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죠.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library가 이름이 있나? 국립 어쩌고 막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말했을 때 우리 원어민 채점자들이 들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the one near my house 이러면 해결이 돼요. 빵집 얘기 나왔을 때 the one near my house 해결이 됩니다. 미용실 얘기 나왔을 때 the one near my house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하나는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질문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amusement park 요거 나왔고 거기 간 적 있니? 그거의 답변은 간단하죠. 간 적 있다 이렇게 답변을 혹은 간 적 한 번도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5번 문제 놀이공원에 간다면 souvenir 그러니까 기념품이죠. 기념품을 살 의사가 있냐? 의사가 있다. 그 뒤에 추가 문장 한두 문장 정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놀이공원에 가서 기념품을 사면 추후 기념품을 보면서 그 좋은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문장을 영작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살 의사 없다 라고 했을 때 요새 돈이 좀 없다. 조금 더 간단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 후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진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답변하기 쉬운 그러니까 내가 이 답변을 하면서 좀 완성된 문장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돈이 없다. 나 요새 돈이 없다. I am poor. 이거는 좋지 않아요. poor라는 표현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한다든지 좀 음식이 없다든지 이럴 때 poo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 때 뭐 용돈이 떨어졌다든지 이럴 때 poor라는 표현은 진지하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돈이 없다라고 캐주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요. I am low on cash. cash가 low하다는 거죠. 이 표현은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souvenir, 살 의사가 없다, 요새 돈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도 만점을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amusement park에 가면 이런 것들 중에 뭐를 제일 즐기니? 라고 물어봤고 3개의 옵션이 나왔어요. 선택권이 3개가 나왔고 이 3개가 뭐였는지 당연히 저는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개의 옵션 중에 그 어떤 거를 골라도 이거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답변이 세 개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어떠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걔가 질문을 할 때 너는 어떠냐, 응시자는 어떠냐라고 you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라든지 내 생각에 이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의 의사에 대해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항상 나의 기분을 향상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니까 제가 좋은 표현 3개 드릴 테니까 이 3개의 표현들을 좀 잘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Part 4 가겠습니다. Part 4. 이 정보 한번 봐주세요. 연극 모임 미팅에 관련된 스케줄이었어요. 요일, 날짜 나오고 시간 쭉쭉쭉 나오고 제목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이 쭉쭉쭉 보이네요. 잘 보셨나요? 네, 7번 문제에서 간단하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 시작 시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끝 시간, 요거를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에서 투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스케줄 두 번째 거 한번 봐보세요. 투표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투표라는 단어를 듣기에서 얘기를 했고요. 내가 도착 시간이 몇 시인데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투표의 시간을 봤더니 도착 시간 전에 이미 끝나네요. 이해가 가세요?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후 6시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투표를 참여할 수 있니? 라고 그 시험에 나왔던 시간이랑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6시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보 안에 나와 있는 시간이 투표 시간이 5시부터 5시 반 이런 식으로 이 질문한 사람이 명시한 시간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투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몇 시에 오면 너는 놓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완성된 답변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답변을 좀 잘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8번 문제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시험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얘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8번 문제에서 내가 이 시간에 도착하면 이거를 들을 수 있니? 내가 이 시간에 도착하면 이거를 참여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은 자주 나와요. 그럴 때 8번 문제에서 답변으로서 너가 도착하는 시간이 너가 문의한 이 스케줄 시작하기 전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게 8번 문제의 월등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험은 약간 특이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네가 그 시간에 오면 너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너는 이걸 놓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8번 문제 약간 특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는 30초 답변을 요구하고 제목 4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목 4번 관련 다 얘기해줘. 다 얘기해주면 되죠.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시간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9번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발표자 보세요. 발표자 사람 1 해서 사람 1의 이름이 겹쳤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1 관련 다 얘기해줘.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9번 문제예요. 이번 주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번 주 Part 4는 8번 문제가 약간 특이했다는 것 이외에는 그래도 난이도는 쉬운 편에 들어가고요. Part 5 신유형이 나왔습니다. 신유형이 나오면 남자나 여자가 대화를 꼭 주고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 명이서 혼자서 자기가 회의를 다 진행하는 그런 신유형도 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말을 하는 거죠. 화자가 2명이 아니라 화자가 1명. 그래서 화자가 1명인지 2명인지를 가지고 기존 유형이냐 신유형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전화기 사진이면 기존 유형,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는 사진이면 신유형,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자, 화자는 1명이었어요.
이번 주 문제점은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서 종이를 엄청 많이 쓴대요. 근데 종이 대주는 회사가요. 가격을 엄청 올린다고 했답니다. 어쩔까? 이거 자주 나오는 시험이죠. 이 시험에 만점 받을 수 있는 해결책 간단한 거 하나 드리자면요. 공급업자 바꾸시면 돼요. 간단하죠. 바꾸자라는 동사에는 find를 쓸 수도 있고 change를 쓸 수도 있고 contact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동사는 뭐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아이디어 보이시죠? 이런 문제점의 특징, 왜 Part 5 해결책 제시하기를 연습을 하실 때 해결책을 2개씩 넣는 연습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해결책 2개 넣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자. 또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2개를 넣어주는 연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요 시험의 특징, 뭐 이 해결책의 특징은 새로운 공급업자로 갈아버리자라고 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급업자로 갈아버리자가 굉장히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쩌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뭔가 부연 설명을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공급업자를 바꾸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여기 회사에 최고 매니저를 아는데 걔한테 내가 지금 연락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식으로 부연 설명을 끌어줄 수 있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죠? Actually, I know the head manager at 밑줄. 이 밑줄 자리에는 회사 이름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고 I can call him right now. 아니면 I can call him immediately. If you're okay with my suggestion. 내가 말한 게 괜찮다면 지금 내가 걔한테 전화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까지 연습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연습을 해가시고요. 마지막 파트 볼게요. Part 6. 이번 주 시험 Part 6는 이메일과 텔레폰.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랑 얘기할 때,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죠. 텔레폰 좋냐, 이메일 좋냐, 이거 2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거고요. 시험에 훨씬 자주 나오는 것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제가 저번 주인가에도 요거 명시를 드렸었는데 저번 주였나요? 실내, 실외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시험은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메일 아니면 얼굴 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면 이메일은 가만히 사무실이건 집이건 실내에서 내가 해결을 하는 거고 얼굴 보고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실내, 실외 구분이 가능한데 이번 주 시험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둘 다 실내예요. 예,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시험입니다. 둘 다 실내. 그러니까 이메일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고 전화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실내의 장점은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날씨 걱정, 비가 내리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런 날씨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든지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실내의 장점으로 공통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시험은 다 실내였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요. 쓰는 것과 말하는 것 이거의 차이점을 두셔야 됐었던 그런 시험이에요. 둘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뭐가 좋죠? 답변을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I can take my time to respond.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내가 좀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의 장점은요. 파일이라든지 pictures라든지 이거를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도 이메일의 장점으로 챙겨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나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전화 통화할 때는 예전에 내가 얘랑 무슨 대화를 했었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워낙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텔레폰 또 몇 개 보도록 할게요. 텔레폰의 장점은 이메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당장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므로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할 수도 있겠고 accomplish more tasks in less time 이 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EU 1번, EU 2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아이디어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제가 이 표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이거는 텔레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을 선택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텔레폰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내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이메일로 생각을 해보면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내 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생각을 해보시고 골고루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난이도 말씀을 드릴게요. Part 1. Part 1이 어려웠어요. 요새 Part 1이 좀 어렵네요. 헷갈리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었고, Part 2도 이런 행동, 우산 씌워주는 행동, 어려울 수 있었고, Part 4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번 문제가 좀 특이했고요. Part 6가 실내, 실외 구분이 아니고 둘 다 실내이기 때문에 이것도 멘탈에 살짝 태클이 걸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8? 어떤 사람들한테는 9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 근데 8로 갈 거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렵게 느끼지 않았던 분들이 꽤 많을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오늘 시험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느꼈으나 내가 느낀 것보다 점수가 그 미만으로 나올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이번 주 시험 같은 경우가.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듣기 싫으시면 여기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present, present, 이런 것들이 lives, lives, 이런 것들이 명사일 때는 이 발음이고 동사일 땐 이 발음이고 형용사일 땐 이 발음이구나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아는 발음은 이거 하나야. 그럴 경우에는 나는 올바른 발음으로 무조건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조차 들 수 없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말이 됐나요? 제 생각에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아시죠?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괜찮게 본 것 같아. 근데 그 미만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특징이 있는 시험이에요. 어쨌든 난이도 8 드리고 오늘 후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